있어요? 없었는데.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힘들긴 하지만 저는 지금 애들이 좀 컸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밤에 콜 받고 나가거나 집에 못 들어갈 때 와이프 혼자 애를 봐야 되잖아요. 두 명을 다. 실제로 집에서 혼자 있는 와이프는 그것도 뭐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 동안 두 명의 아이를 케어한다 할 때 그래. 이게 약간 자괴감 같은 게 들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엔 다 잘 극복했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요. 저는 뭐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언제나 미안하죠. 가장의 무게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그럼요. 저희도 다 생활인입니다. 집에 가서 애들과 놀아야 되고 밥도 먹고 밥도 해줘야 되고요. 환자분들은 아직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화기. 근데 이제 화기라는 단어는 서양에서 시작된 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와닿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잔존열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거를 화기라고 얘기하면 뭐 완전히 틀리는 말도 아닐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쿨링을 좀 시켜야 됩니다. 가장 다치고 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결국은 쿨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쿨링의 원칙이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대개는 우리 10에서 20도 정도 사이에 그 수돗물로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쿨링을 하는 것들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얼음팩을 대시는 거는 별로. 그렇죠. 얼음은 피해야 되죠. 얼음은 만약에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저체온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국소적으로 이제 작은 부위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얼음을 댔을 때는 냉손상을 추가로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아파지는 거 아시죠? 맞아요. 통증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차가운 물로 이렇게 쿨링하고 너무 참기 힘드시면 아니면 수포가 생긴 상태면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겠죠. 그럼요. 이미 수포가 터진 상태라 그러면 이게 잘 감싸고 그냥 오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수포가 터졌다고 그게 뭐 무조건 흉이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화상은 생긴 직후에 딱 몇 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하루나 이틀 지나서 물질 커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니면 그 전에 물집이 생기고 크게 커지거나 터진다 그러면 근처에 화상병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초기 치료야 뭐 이견이 없는 상태니까 그건 제가 첨언하진 않겠지만 물집이 생기면 일단 화상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진 않아요. 봤을 때 되게 가벼운 화상? 이런 거 그냥 좀 넘겨도 될까요? 가볍다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치면 딱 몇 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상은 보통 짧으면 24시간 길면 72시간까지 특히 저온 화상 같은 경우 핫팩이나 아니면 전기장판 같은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서까지도 점점 나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기에 가볍다 깊다의 판단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선 병의원에서도 이 화상이 진단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집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근처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을 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화상을 우리 이제 깊이로 표현을 하잖아요. 1도부터 뭐 이제 3도까지로 얘기하는 우리 학자들도 있고 뭐 4도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1도 화상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광 화상이라고 표현하는 햇빛에 요즘 그 오존층이 많이 없어져서 자외선이 굉장히 강도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동남아에서 이제 여행 가셔가지고 태닝 이렇게 햇빛에 타서 화상을 입고 국내에 들어와서 못 참겠다고 공항에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1시간 이내에만 그 자외선을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선블럭이나 이런 것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화상을 꽤 심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포가 안 생겼는데 통증만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상일 수 있는데 범위가 넓다 그조차도 그러면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을 하거든요. 이게 화상이 오히려 안 깊은 화상 1도 화상이나 얕은 2도 화상 정도가 통증이 가장 극심합니다. 오히려 이제 깊으면 통증이 오히려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도 화상이면 안 아파하죠.
이게 이제 뭐 감각신경들의 잔가지가 다 다치고 죽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수포가 안 생겼는데 참을만하다. 그러면 그건 가벼운 화상이고 그때는 환자분들이 가장 어떻게 하면 돼요? 알로에 바르면 되고 알로에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햇빛에 탄 정도면 뭐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 중에 이제 뭐 감자 갈아 붙이시거나 뭐 알로에 그냥 뭐 생알로에 이렇게 그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알로에 하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수포가 터진 상태만 아니면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가장 좋은 건 그냥 일반 보습제 바르시는 거죠. 맞아. 근데 저 아파요. 보습제 아, 바르면. 아니 당연히 아프죠. 집에서 누군가 화상을 입었다면 원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는 초기초기 잘할 수 있죠. 흐르는 수돗물에 15분에 20분 하기 빼고 아파하면 알로에 젤 바르고 물집이 없는 상태에서 물집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응급처치 기구를 집에 놓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래 집에 없어? 안 갖다 놨어요 저는 집에. 나는 항상 집에 집에 있는데 근데 뭐 그 처방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화상 치료제들부터 해서 일단 다 갖다 놓고 있었는데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뭐 가급적이면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포가 생겼을 때는 가급적이면 안 터트리고서 오시는 게 그쵸, 제일 그쵸. 좋죠. 그러니까 수포를 사실 터트린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커져 있는 수포는 의도적으로 터트리지 말고 병원 어딘가라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너무 어색해.